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길래, 뭘 하길래 저렇게 생기가 있을까? 우리는 흔히 그 비결을 운동이나 다이어트 혹은 비싼 건강식품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수백 명의 노년층을 만나본 결과 젊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보다 하루의 태도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74세 김정호 씨는 은퇴 후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벽이면 농로를 걸으며 마을 사람들과 웃고 대화합니다. 놀라운 건 그의 얼굴에 주름은 많아도 표정이 늘 환하다는 겁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운동은 그냥 일상이에요. 그보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그는 아침마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 지 10년, 그의 혈압은 정상이고 병원 기록에는 약 처방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68세의 이모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퇴직 후 건강에 집착해 식단을 엄격히 조절하고 하루 2시간씩 운동을 이어왔지만 늘 피곤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건강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건강 때문에 불안하게 사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순간 숫자로 건강을 재는 습관이 자신을 늙게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대의 장기 노화 연구팀은 80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관계와 긍정적 감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운동량이라도 삶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은 세포 노화 속도가 더 느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젊음의 원천이라 부르는 것은 근육이나 피부가 아니라 감정의 순환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실버 합창단 단원인 72세 최영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를 하면서 제 목소리를 듣고 옆 사람의 숨소리를 느끼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녀는 무릎이 약해 운동은 거의 못하지만 노래를 시작한 이후 5년 동안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정서적 활성화 이모셔널 액터베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움직이면 몸도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에너지의 방향을 안쪽이 아니라 바깥으로 돌립니다. 걱정, 후회, 피로 같은 에너지를 자기 안에 가두지 않고 누군가와 나누거나 행동으로 풀어냅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의 시니어 연구팀은 사회적 행동을 지속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신체 기능 저하 속도가 2배 이상 느리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은퇴 이후 건강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은 움직임의 중단이 아니라 의미의 중단입니다. 목적이 사라진 일상은 몸의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유 있는 하루를 만듭니다. 그 이유가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밭에 물 주는 일, 손주 도시락을 싸주는 일, 친구와 함께 동네 카페에 가는 일, 이런 소소한 일들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9세 정은자 씨는 매일 오전 10시에 이웃 수다방에 나갑니다. 그녀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웃고 돌아오자는 목표로 7년째 그곳을 찾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모두 비슷한 나이지만 놀랍게도 정 씨는 아직도 지하철을 뛰어다닐 정도로 활력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젊게 만든 건 웃음이에요. 나이 들수록 웃음이 운동이에요. 젊음의 핵심은 결국 몸의 리듬과 감정의 리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를 정서적 자율신경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와 긴장이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노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할 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세포 회복이 촉진됩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매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젊게 사는 사람입니다. 노화를 막는 비결은 새로운 운동 루틴이나 약이 아니라 하루의 감정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햇빛을 10분 정도 쬐며 깊은 호흡을 하는 사람은 멜라토닌 리듬이 조절되고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점심엔 누군가와 짧게 대화하며 뇌의 보상회로가 자극되고 저녁에는 오늘의 좋은 일 한 가지를 기록하면 긍정 감정이 강화됩니다. 이 단순한 루틴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실제로 혈압, 혈당, 수면 패턴이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젊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의식적인 하루 관리입니다. 그들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작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안에서 자신을 조율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삶의 리듬 경영이라 부릅니다. 즉 하루의 리듬을 건강하게 조율하는 사람은 나이보다 젊게 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늦었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요. 하지만 진짜 늦은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몸은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내일의 젊음은 오늘의 감정이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자기 안의 생명력을 매일 깨우는 습관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느끼고 오늘의 의미를 스스로에게 묻고 누군가에게 미소 짓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세포를 깨우고 뇌를 젊게 만들고 인생의 리듬을 다시 살려냅니다. 결국 젊음이란 나이가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다이어트도 운동도 영양제도 이 흐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진짜 젊음은 오늘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디로 흐르고 있나요? 몸은 마음이 사는 방식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젊게 사는 첫걸음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나이를 먹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와는 별개로 젊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나이는 나와 같은데 그들의 표정엔 생기가 있고 걸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70이 되어도 활력이 넘치는데 어떤 사람은 60에도 이미 노년처럼 지쳐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다이어트일까요? 운동량일까요? 아니면 좋은 유전일까요? 수많은 은퇴자들을 만나보면 놀랍게도 젊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몸이 아니라 하루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후 건강에 대한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직장을 떠나며 느끼는 허전함, 일정이 사라진 일상 속에서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 계획을 세우고 식단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면 지쳐서 멈추거나 몸은 가벼워졌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는 말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별다른 운동이나 다이어트 없이도 젊음을 유지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루를 살아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70세의 김정호 씨는 전직 은행원으로 10년 전 은퇴했습니다. 처음엔 건강검진 결과가 나빠지자 무작정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보 걷기, 탄수화물 제한 식단, 비타민 복용까지 빠짐없이 했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건강을 지키려다 내가 더 불행해지고 있네. 그날 이후 그는 운동 대신 사람 만나기를 일과로 바꿨습니다. 아침엔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신문을 읽고 오후엔 손주를 데리러 가며 자연스럽게 걷습니다. 특별한 운동은 없지만 그의 표정은 10년 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병원 기록에서도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현상은 설명됩니다. 하버드대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사람을 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사회적 연결감과 긍정적 감정입니다. 운동보다 식단보다 인간관계가 더 강력하게 노화를 늦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관계 속에서 웃고 이야기하고 감정이 오가는 순간 우리 뇌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이 두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며 세포 회복을 촉진합니다. 즉 사람 사이의 따뜻한 대화 한마디가 비타민보다 강력한 항노화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 원리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68세의 최영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한동안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식사도 대충 때우던 어느 날 우연히 복지관에서 합창단 모집 공고를 보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사람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시간이 즐거워서 5년째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합창단에 간 날은 집에 와도 마음이 편해요. 목이 조금 쉬어도 기분이 좋아요. 그녀는 말합니다. 놀랍게도 합창단 활동을 시작한 이후 감기에 한 번 걸리지 않았고 혈압약도 끊었습니다. 주치의는 그녀의 변화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바뀐 겁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하루의 리듬을 스스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에는 하루의 흐름이 사라집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이 모두 사라지죠. 이때 리듬이 무너지면 생체 시계도 흔들립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과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노화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세포 재생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햇살을 받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며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는 루틴을 가진 사람은 뇌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노화를 늦춥니다. 강동구에 사는 72세 박진수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작은 텃밭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가 오면 창가에서 식물의 성장 일기를 쓰고 저녁엔 자신이 찍은 사진을 정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루가 정돈되면 마음이 젊어져요. 어제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의 생활에는 격한 운동도 특별한 식단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하루의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이 바로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건넨다는 점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씩 자신을 격려합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이 정도면 괜찮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야. 이 단순한 자기 대화가 뇌의 긍정 회로를 강화합니다. 일본 도쿄대 노화 연구소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 저하가 늦고 심박변이도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하는 습관이 세포 단위의 젊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결국 노화를 막는 핵심은 몸의 관리가 아니라 마음의 관리입니다. 몸을 혹사하며 젊음을 지키려는 사람보다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일상의 기쁨을 찾아내는 사람이 더 오래 젊게 삽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커피 향을 느끼는 순간, 아침 햇살에 눈을 감는 순간, 길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인사하는 순간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감정의 순간들이 쌓여 생리적 젊음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젊게 살고 싶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의 리듬을 만드세요. 일어나고 먹고 쉬고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생체 리듬이 회복됩니다. 둘째, 하루 한 번 웃기를 실천하세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는 그 감정을 진짜로 인식합니다. 셋째, 감사의 루틴을 가지세요. 하루의 끝에 오늘 고마웠던 일을 한 가지씩 적어보세요. 이 세 가지 습관은 운동보다, 다이어트보다 강력한 젊음의 원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루를 의식적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무심히 흘려보내지 않고 하루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젊음은 유전도 재산도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다이어트나 운동이 아니라 내 하루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짜 젊음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몸은 결국 마음이 사는 방식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젊게 사는 첫걸음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방향을 조금만 바꿔도 인생의 나침반은 다시 젊음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